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여자 꽉 잡아라 라고 하는 7가지이면서 동시에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여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즘 예쁜 여자는 많으니까요. 외모의 얘기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외모 갖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외모의 그 특징은요, 자기 개취이고요. 실제로는 정말 내가 올인을 해서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남자의 생각으로 빙의를 하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냐면, 내가 온전히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출산이라든 이런 부담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돈 벌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책임감은 없잖아요.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고민하는 그 경력단절하고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결혼을 결심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하면 이 여자를 죽을 때까지 평생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여자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즉 내 입뿐만 아니라 내 와이프의 입, 내 자식이 몇 명이든 2명 3명의 입을 내가 100%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은요, 여자는 죽을 때까지 본인이 가장이 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결심을 한다라는 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한다. 바로 이게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여자들의 7가지 바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도 사랑이지만 의리 있는 여자. 남자친구를 그냥 자기의 보호자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한 명의 인격차를 생각하고 사람으로서 이해해주는 그런 여자. 남자가 힘들 때 옆에서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여자를 말을 해요. 남자가 망했을 때 떠나지 않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옆에 있는 여자들은요, 남자는 정말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니 거 내 거 안 따지고 여유 있는 사람이 더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여자. 요즘에는요, 여자들이 자기 얼굴 예쁜 거 하나 믿고 남자는 집도 해야 된다, 차도 해와야 된다, 자기 공주처럼 모셔야 된다, 자기 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활비 얼마 해야 된다, 따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얼굴 말고 별거 없으면서 사실 얼굴은 늙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제일 값이 잘 나갈 때 잘 팔아먹으려고 남자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남자도 사실 얼굴 하나 이쁜 거 믿고 평생을 이 뒤지덕거리 할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공정 거래를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런 불공정 거래 하려는 여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내 얼굴 믿고 내 몸매 믿고 지금 자기 하나 믿고 정말 능력 있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고 한다면요,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알게 된 시점이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이에요. 결혼을 준비할 때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 사실 사회생활 한 거 몇 년인지 뻔한데, 남자한테는 강남에 집 한 채는 당연히 해와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회사 근처에다 해야 된다고 하고, 시댁에는 나 안 갈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너랑 나랑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자기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다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강남에 집 한 채를 당연히 해와야 하면 혼수 최소한 그거의 집값만큼은 가져오든가 현금을 가져오든가 뭔가 집값하고 비등비등하게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해와야 되는데 나는 안 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래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더 주네 더 받네, 이거 해주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니 거 내 거 안 따지고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이 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여자는 남자들 꽉 잡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른들하고 편하게 잘 지내는 여자를 남자는 당연히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가족하고 가족이 합쳐지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우리 부모는 내가 챙길게, 네 부모는 네가 챙겨, 요거까지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는 네가 다 챙기는데 니네 부모는 네가 다 챙겨,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점을 알게 되는 게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도 남자 부모님하고 잘 지낼 수 있어야 하고요, 남자도 여자 부모님하고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강요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한쪽만 강요하고 나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과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본인도 어른들과 편하게 잘 지내면서 함께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른과 잘 지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른을 공경할 수 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잘 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을 하죠. 물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편견이 있어서 어른 만나는 걸 싫어한다거나 시댁에 대한 프레임이 혼자 괜히 여기저기서 들은 말이 있어서 시댁은 무조건 싫어 이래버리면, 이거는 가족과 가족이 합쳐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어른을 공경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존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경청할 줄도 알고요. 긍정적인 사고도 하면서 유머를 즐기는 여자. 의외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입장과 말을 하려고 상대의 말에 반박하려고 긴장하면서 듣는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요,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 듣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정말 귀하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유머를 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유머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까내리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고 즐겁게 생각하는 여자가 정말 괜찮은 여자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 화가 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화가 난다고 짜증난다고 막 막말하고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할 말을 다 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관계만 나빠지는 거죠. 화내고 짜증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을 남자는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성이 있는 여자. 하지만 다른 이성에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여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과 남자들만 주변에 있는 건 다른 거죠. 사교성이 있는 사람은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좋아한다고 해서 개나소나 다 친하게 지내는 여자는 쓸데기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은 걸러낼 건 걸러내고 괜찮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둘 줄 아는 여자를 말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지혜로운 여자. 일희일비하면서 삐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섭섭한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면서 자기 마음은 안 풀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한다라는 거, 아주 사소한 일에 열받거나 아주 사소한 일에 기뻐하거나 아주 사소한 일에 네 팬이 됐다가 아주 사소한 일에 너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악플러가 돼버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만나면 안 돼요. 한 가지를 어딘가에서 듣고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면서 편견을 갖고 한쪽 편에 서서 막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사람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속은 거를 알아도 창피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내릴 때까지 숙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자들 7가지의 종류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여자들 놓치면 정말 후회해요. 보통 남자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런 여자들을 진국이라는 걸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희한하게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긴장을 막 시키는 그런 여자들한테 미쳐요, 정말. 그래서 그 여자한테 막 푹 빠져버리는데, 실제로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쨍쨍쨍쨍거리면서 사람을 막 긴장시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면 그때 되게 지겨웠어 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여자들 다 힘들게 만나보고, 그때 그 여자가 진짜 괜찮았는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여자를 만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려면 본인 자신도 이런 여자를 만날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본인도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이런 여자를 만날 수가 없겠죠. 남자도 본인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괜찮은 남자라면 이런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겠죠. 결국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여자를 못 만났다? 그럼 본인 문제인 거지 여자 문제는 아닙니다.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지각색이어서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격이 잘 맞는 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행운이겠죠. 이런 여자들을 못 만나고 자꾸 막 백 사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고 이런 여자들만 만난다? 그러면 그런 여자들에 대해 이성형으로 무의식 중에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자 탓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여자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셔야지 맨날 클럽, 나이트, 술집 소개받으러 다니면서 그런 여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여자들은요, 공부하러 다니고요, 대학원 가 있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 가 있고요,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본인의 관심사도 그런 쪽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